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기술영어그룹의 정승아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오토캐드의 최신 버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가 총 3가지 세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첫 순서로 오토캐드 최신 버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전문화된 툴셋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2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토캐드는 최신의 기술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매년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새로운 버전의 오토캐드가 지난달이죠. 3월 23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출시된 오토캐드 2019 버전에는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맞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는 전문화된 툴셋이 이번 버전에 처음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화된 툴셋, 방금 말씀드린 전문화된 툴셋을 비롯해서 오토캐드 2019 버전에서 강화된 부분들을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토캐드 2019에 포함되는 전문화된 툴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토캐드 2019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토캐드 2019의 최신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오토캐드 2019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전문화된 툴셋인데요. 저희 오토데스크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오토캐드 버티컬 툴셋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번 오토캐드 2019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툴셋들을 언제든지 필요한 때 모두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전문화된 툴셋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토캐드의 모든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오토캐드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적합한 라이브러리와 설계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문화된 툴셋을 활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산업 분야에 맞는 라이브러리가 내장되어 있고 자동화된 도구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토캐드에 비해서 반복 작업을 상당히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토캐드보다 좀 더 적은 단계로 작업을 끝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시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캐드 2019에는 이렇게 전문화된 툴셋이 총 7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제품인지 각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제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툴셋은 2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계 설계 전용 도구인 미케니컬 툴셋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케니컬 툴셋에는 제품 설계 시에 활용하실 수 있는 부품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동화된 기계 설계 도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벤터와 같은 3D CAD를 문서화할 수 있는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케니컬 툴셋에 대해서는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세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일렉트리컬 툴셋이 있습니다. 일렉트리컬 툴셋에서는 전기 회로도 등을 작성을 하실 때 필요한 심볼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관련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특화된 설계 도구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 주로 적용할 수 있는 툴셋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아키텍처 툴셋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에 추가적으로 건축 설계할 때 필요하신 그런 요소들이 블록 라이브러리로 미리 만들어져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이 블록 라이브러리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건축 설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자동화된 설계와 문서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 툴셋 관련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세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MEP 툴셋입니다. MEP 툴셋은 건축물 내부의 기계나 전기 배관 시설물들을 설계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 라이브러리, MEP 라이브러리가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조 설비라든지 배관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자동화된 도구들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맵3D 툴셋인데요. 맵3D 툴셋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환경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여러 장의 파일의 수치 지형도를 처리하고 편집하실 수 있는 자동화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시설물 관리 데이터 등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죠. 쉐입 파일과 같은 GIS 데이터를 읽고 편집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시거나 쉐입 데이터를 다루는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나 공공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플랜트 3D 툴셋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플랜트 3D 툴셋은 오토캐드 기반의 플랜트 설계 전용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정유공장과 같은 화학 플랜트나 그 외에 다양한 플랜트의 설비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다이어그램이나 특화된 도면을 산출해 주는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 레스터 디자인 툴셋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스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를 설치하신 후에 그 위에 애드온 되는 방식의 툴셋이고요. 이 툴셋 같은 경우에는 스캔된 도면이라든지 레스터 이미지를 DWG 객체로 변환한다든지 이미지 자체를 도면 내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도면에 적합하게 편집하고 정비해주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툴셋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토캐드 2019 멤버십을 사용을 하시면 오토캐드 외에도 여태까지 말씀드린 총 7가지의 전문화된 툴셋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캐드 2019 멤버십 고객분들께서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오토캐드 웹과 모바일 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는 다양한 작업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OS라든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오토캐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나 사무실 밖에 현장에 나가서도 필요한 때에 도면을 오토캐드를 열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오토캐드 2019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계정으로 오토캐드 모바일 앱 프리미엄 버전과 오토캐드 웹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 라이선스 사용 계정으로 접속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오토캐드를 구매하시게 되면 그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PC 버전에서 바로 이 클라우드 공간으로 도면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웹과 모바일 앱에서 바로 같은 공간에 접속해서 이 도면을 PC에서 저장한 도면을 바로 검토하고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캐드 웹 앱을, 새로운 오토캐드 웹 앱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web.autocad.com으로 접속하시면 바로 오토캐드를 활용하실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오토캐드 2019에서 웹과 모바일로 바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오토캐드 멤버십에 가입하면서 갖게 된 클라우드 공간으로 바로 이 도면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web.autocad.com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저장한 도면을 바로 열어서 검토하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도면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도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검토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객체를 선택을 하셔갖고 객체의 특성을 보신다든지 그리고 레이어를 컨트롤 하신다든지 삭제하시고 특성을 변경하시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하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이렇게 객체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삭제한다든지 저장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웹 앱에서 작업한 바로 그 도면을 제가 모바일 앱으로 접속을 해서 한번 작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은 이 모바일 앱의 유료 버전인 프리미엄 버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설치한 오토캐드 모바일 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했던 그 공간에 바로 접속을 해갖고 동일한 도면을 지금 열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시고요.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을 검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간단한 객체들을 이렇게 그리고 이것들을 그대로 저장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오토캐드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셔갖고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은 동일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 열어서 검토하시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그려 넣으시고 그래서 사무실 밖에 현장에서도 직접 이렇게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오토캐드 도면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웹 앱과 모바일 앱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오토캐드 2019의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만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여드릴 DWG 비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도면의 변경된 부분을 자동으로 탐색해서 표시해주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가지 도면을 비교를 해서 복잡한 도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를 자동으로 검색해서 빠르게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공동작업 리본 탭에서 DWG 비교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열려져 있는 도면과 그리고 제가 지금 새로 지정할 도면을 자동으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럼 오토캐드 2019 내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한 결과를 자동으로 도면으로 만들어주고요. 관련된 옵션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변경된 부분을 표시해주는 리비전을 표시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가 완료된 후에는 지금 보시는 이 도면을 참고용으로 저장을 하셔갖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향상된 기능 중에 하나인 공유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 2019 버전에서는 오토캐드 제품 내에서 공유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조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역시 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작업 리본 탭에서 공유뷰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유뷰 팔레트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유뷰를 관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공유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특성 같은 것들을 선택하고 공유를 클릭하시면 이 도면이 클라우드로 올라가면서 이 도면을 공동 작업자와 함께 볼 수 있는 URL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매티컬로 메일이 오게 되고 여기 있는 URL을 공유를 하시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직접 이 도면을 보고 검토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제가 다른 사용자로 접속을 해갖고 이 도면을 검토를 해보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수를 측정한다든지 객체 특성들을 활용을 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샷도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석을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로 남게 되고요. 이 주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 URL을 공유하는 공동작업자와 함께 보고 협업하는 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공유부 팔레트에서 이 관련된 주석들을 보고 응답을 하시고
하는 작업들을 협업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기능을 2가지 정도만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오토캐드 2019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의 기능들도 편리하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2019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 접속을 하셔서 오토캐드 2019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캐드 외에도 앞서 설명드린 7가지 전문화된 툴셋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 기간 동안에 원하는 때에 툴셋을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오토데스크 어카운트 외에도 오토데스크 제품과 함께 설치되는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앱에서도 바로 오토캐드와 7가지 툴셋들을 선택을 하셔갖고 설치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토캐드 2019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요한 변화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오토캐드 멤버십을 사용을 하시면 오토캐드 2019 버전 외에도 7가지의 전문화된 툴셋과 웹과 모바일 앱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물론 2019 버전의 최신 기능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토캐드 웹페이지에서 무료 체험판과 추가적인 툴셋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이런 전문화된 툴셋 중에 하나인 오토캐드 아키텍처 툴셋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번째 발표 세션을 맡게 된 SBCK의 오토데스크 사업부 한늘세라 대리입니다. 저는 오토캐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주요 기능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오토캐드 아키텍처는 일반 오토캐드 기능에 건축 설계에 최적화된 도구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소개하는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왜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하는지, 오토캐드 아키텍처는 인터페이스는 어떠한지, 그리고 오토캐드 아키텍처의 주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입니다. 먼저 왜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토캐드 아키텍처는 사용자분이 가장 익숙한 오토캐드 사용자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설계 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설계 시에 벽, 문, 창과 같은 객체를 간편하게 도구 팔레트를 이용하여 가져올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일람표 또한 자동으로 생성되어 설계 작업 시 반복되는 작업을 줄여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토캐드 아키텍처는 프로젝트 기반의 설계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도면이 서로 외부 참조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평면도 수정 시에 연관되는 모든 도면과 일람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캐드 아키텍처에는 리노베이션 모드라는 설계 환경을 사용하여 철거 작업 또는 수정 작업에 대해서 편리한 설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이전에 오토캐드를 사용해서 건축 설계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오토캐드 아키텍처로 변환하여 설계하시는 경우에는 건축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도구를 사용해서 뛰어난 생산성 및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캐드 아키텍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토캐드 아키텍처 인터페이스는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와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인터페이스는 리본 메뉴, 그래픽 영역, 명령창, 파일 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오토캐드와 매우 비슷한데 리본 메뉴 중간중간 오토캐드 아키텍처만을 위한 메뉴가 삽입되어 있어서 전문화된 툴셋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도구들은 다음 섹션인 오토캐드 아키텍처 코어 펑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토캐드 아키텍처 코어 펑션인데요. 오토캐드 아키텍처 코어 펑션은 도구 팔레트, 리노베이션 모드, 도면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보았고요. 먼저 도구 팔레트는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설계 도구 팔레트를 활용해서 반복되는 설계 작업 시간을 줄여주고, 리노베이션 모드는 하나의 도면의 기존, 철거 및 새 구성을 표시할 수 있고, 단일 도면 내의 작업함으로 여러 도면 편집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 관리는 프로젝트 기반의 도면 관리 기능으로 일관성 있는 도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도구 팔레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도구 팔레트는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 제공하는 팔레트를 통해서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벽, 문, 창과 같은 오토캐드 아키텍처 도구의 즉시 액세스가 가능하며, 매우 시각적인 오토캐드 아키텍처 도구 팔레트는 스타일 미리 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토캐드 아키텍처 샘플 팔레트 카탈로그에서 다양한 도구 팔레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동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리본 메뉴인 도구를 확대하셔서 설계 도구를 클릭하시면 팔레트가 나오는데, 설계 탭에서 벽을 클릭해서 벽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 객체도 오토캐드 일반 라인처럼 늘리고 줄이고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트림 명령을 사용하셔서 간편히 지우시면 벽 객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을 한번 삽입해 볼 건데요. 팔레트에서 문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지점에다가 클릭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문이 삽입이 되고요. 그리고 문을 클릭해서 특성창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스타일의 문들이 나오는데, 제가 다른 스타일의 문을 클릭해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스타일의 문도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삽입이 가능하고요. 창은 꺼주시고, 그리고 창문도 같은 방법으로 벽 안에다가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점을 화면에서처럼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문을 클릭해서 특성창을 한번 살펴보니 특성창에 해당 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특성 정보로 손쉽게 3D 화면으로도 도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3D 화면으로 전환을 해보시면 높이 정보까지 모두 들어와 있어서 쉽게 확인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구 팔레트를 사용해서 객체를 작성하는 것을 보셨는데,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는 이미 삽입되어 있는 일반 오토캐드 객체를 오토캐드 아키텍처 객체로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도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오토캐드 기능의 네모 상자를 갖고 와서 화면에다가 그려볼 건데요. 이 네모 상자를 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구 팔레트의 벽에서 라인 워크를 클릭하신 후 네모 상자를 클릭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오토캐드 객체가 벽 객체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하셨는데요. 또한 이런 벽 객체도 저희 오토캐드 특성창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는 문이나 창, 공간에 대한 자동 일람표와 자동 태그 넘버링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문 태그 관련해서는 주석 관리 탭에서 저희 문 태그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문을 클릭할 수 있는데요. 문을 클릭 후 문에 대한 객체의 특성을 물어보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해당 대화 상자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에 대한 태그 넘버링이 가능하고요. 일람표도 마찬가지 방법인데요. 주석 달기 탭에서 문 일람표를 클릭해 주시고 일람표 추출을 원하시는 문들을 선택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문에 대한 일람표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노베이션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리노베이션 모드의 장점은 편리한 리노베이션 범주 지정으로 효율적인 수정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편한 클릭만으로 기존 작업, 새 작업, 철거 작업을 단일 도면에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리노베이션 모드에서 표기되는 모든 스타일은 사용자화가 가능합니다.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 리노베이션 모드 살펴볼 건데요. 리노베이션 모드는 관리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관리 탭에서 리노베이션 모드를 클릭해 주신 후 활성화를 묻는 것에 확인 클릭해 주시면 리노베이션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파괴 지정을 클릭하셔서 파괴하실 객체를 선택하시면 파괴하실 객체는 노란색 범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새로 설치할 객체도 클릭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빨간색 범주로 표시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객체들만 선택하시면 기존에 있는 객체도 선택으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해당 버튼은 기존만 선택, 그리고 파괴된 객체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 설치할 객체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파괴된 객체나 새 객체만을 도면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리노베이션 모드에서 새로 추가되는 객체들은 모두 자동으로 빨간색 범주로 표시가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문을 추가해도 빨간색으로 자동으로 표기가 되고 삭제되는 객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객체가 사라지지 않고 노란색 범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괴된 객체와 새로운 객체가 함께 표시가 되어 실제 확인하실 때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노베이션 모드를 사용하시면 단일 도면에서 손쉽게 수정된 항목들을 표기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베이션 모드 닫기를 클릭해 주시면 리노베이션 모드가 종료가 되고요. 마지막 오토캐드 코어 펑션으로는 저희 도면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도면 관리는 건물 모형 설계 및 문서화와 관련된 과정을 형식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으며 서로 연계된 도면 관리 환경을 통해 모든 프로젝트 도면을 손쉽게 작성하고 액세스하고 구성 및 조정이 용이합니다. 또한 도면 체크아웃, 체크인 기능으로 중복된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며 수정 도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도면 관리 기능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먼저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건데요.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면은 프로젝트 팔레트가 뜨고 프로젝트 탭에서는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가 표시되고 레벨에서는 건물의 바닥, 인면을 지정하고 분할에서는 큰 건물 평면을 영역으로 세분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탭에서는 건물의 기본 형상을 포함하는 도면을 작성하고 구성하며 요소에서는 반복되는 요소에 대해서 편리한 블록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뷰 탭에서는 여러 구성을 참조하여 건물 프로젝트의 특정 뷰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포함된 도면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해당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정 뷰를 나타낼 때는
프로젝트 가장 상단 폴더를 우클릭해서 단면도, 인면도를 클릭해서 그라운드 플로어에 대한 단면도를 확인해 볼 건데요. 해당 이름을 그라운드라고 지정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제가 원하는 레벨 그라운드 플로어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부분만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필터링이 마치면 마침을 클릭해 주시면 저희 팔레트 내에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도면이 생성되었습니다. 해당 도면을 더블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 제가 보기를 원했던 그라운드 플로어에 대한 단면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탭에서는 이렇게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 작성한 모든 구성과 도면이 실제 플로팅하기 쉽게 더블 클릭만으로 시트 탭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캐드 아키텍처 도면 관리 시스템에서는 도면 체크인, 체크아웃 기능으로 한 프로젝트에서 여러 사람이 작업 시에 도면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팔레트에서 사용하실 도면을 프로젝트 우클릭으로 체크아웃을 할 건데요. 체크아웃을 하면 초록색으로 체크아웃됐다는 표기가 되고 해당 도면은 저만 수정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들은 읽기 모드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도면에서 지금 클릭한 문을 삭제를 해볼 건데요. 문을 삭제를 하고 수정을 다 마치셨으면 다시 프로젝트 우클릭으로 체크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수정 도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체크인 내역에서 제가 체크인, 체크아웃 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체크인, 체크아웃 도면은 서로 비교가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제품을 다 클릭하신 후에 시각적 비교를 클릭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고자 했던 것들이 빨간색 범주로 표기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토캐드 아키텍처 기능에 대한 발표였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인 기계 설계자를 위한 오토캐드 메케니컬 툴스 활용하기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다우데이터 기술팀의 서다입니다. 이번 세션은 캐드를 사용하는 여러 산업 분야 중에서 기계 설계에 초점을 둔 오토캐드 메케니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직은 생소할지도 모르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그냥 캐드 기능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왜 우리가 메케니컬 도구를 사용하고 또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자분들은 이러한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먼저 반복적인 설계 작업을 줄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과 BOM 리스트나 품번 기호 등이 3D 설계처럼 자동으로 작성되고 업데이트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전 오토캐드 기능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기능들이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 메케니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기계 설계에 특화되어 있는 오토캐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먼저 확장된 설계 도구, 파워 치수,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통해서 향상된 도면 생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 부품과 라이브러리, 국제제도 표준 기호, 게다가 KS 라이브러리까지 제공해서 정확한 설계가 가능해지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편리한 도면층 관리와 자동으로 제작되는 품번 기호, BOM, 마지막으로 기계 요소 개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데이터 관리하는 데 무척이나 용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두한 기능들이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계 설계를 하시는 모든 설계자분들에게 최적화된 캐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토캐드 메케니컬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오토캐드 메케니컬도 마찬가지로 이전 캐드 유저들에게 친숙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캐드에서 작업 시 사용한 명령들도 모두 메케니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상단의 컨텐츠 탭으로 가시면 오토캐드 메케니컬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명령을 제공하는데요. 라이브러리라든지 나사 연결, 구멍 등 많은 컨텐츠 요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 탭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기본 오토캐드 명령 이외에 향상된 설계를 위한 명령을 제공을 하고요. 사각형 명령도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중심선도 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캐드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메케니컬 툴셋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오토캐드 메케니컬은 기계 설계 프로세스에 맞는 도구를 활용해서 설계자들의 반복적인 작업을 감소할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그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품 간에 확장된 설계 도구를 진행을 하는데 직사각형이나 작성용 옵션이라든지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특수선과 단면선, 기계 중심선과 해치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된 설계 도구를 제공을 하고요. 파워 치수를 활용해서 도면 치수 기입 절차가 간소화돼서 신속히 변경하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상세도 또한 부품과 연관되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설명으로만은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듯하여 영상으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상단 탭을 확인하시면 기계 설계 제도를 위한 옵션들이 여러 가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중심선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중심선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플레이트에 십자 중심선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격값을 지정을 하고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대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요. 구멍 지름도 지정을 하겠죠. 플레이트의 중심선과 구멍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측면들을 위한 구성선도 작도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참조선을 이용하여 측면도, 우측면도 등을 작도하는데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다양한 치수, 기입 방법인데요.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선 다중 치수를 이용하여 선택한 객체의 치수를 한꺼번에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연관된 치수나 기준된 치수를 작성하거나 원점을 가진 세로 좌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로 좌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는 파워 치수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제조 분야를 위해 설계된 치수 기입법으로 명령을 실행하고 객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치수 형태를 조절하는 리본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공차라든지 맞춤이라든지 또는 검사 치수를 손쉽게 작성 가능하시겠죠. 검사율도 50%로 작성을 하는 것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성된 치수의 내부에 또 하나의 치수를 작성할 시에 치수를 대체하거나 끊을 수 있는 옵션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구멍 도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구멍의 좌표 치수 및 구멍 도표를 생성하는 명령을 제공을 하고요. 원점을 지정 후 구멍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구멍의 테이블을 작성하여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면상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할 때 상세도 많이 이용하시겠죠? 손쉽게 상세도를 생성하고 설계 변경을 반영하는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도의 중심점과 폭을 설정을 하고 상세도의 축척을 지정을 하게 되면요. 상세가 배치될 위치에
상세도가 작성이 되고 손쉽게 상세도를 생성하고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 설계 기능을 활용하여 도면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으시겠죠. 다음에 설명을 드릴 툴셋 기능은 정확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70만 가지 이상의 포괄적인 표준 부품 세트로 정확한 설계도를 작성해서 생산 현장에서 일괄된 결과를 실현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내용이겠죠. 기계 설계에 필요한 표준 부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간단히 기계 요소 설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표준 부품이라든지 언더컷 열쇠 구멍들의 형상이라든지 구멍 등을 손쉽게 작도를 할 수가 있고요. 통합된 국제제도 표준 기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ISO라든지 GIS라든지 국제제도 표준 규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및 주도 표준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KS 라이브러리 또한 별도의 모듈로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 유저들에게 무척이나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케니컬 상단의 컨텐츠의 탭으로 들어가시면요.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표준 부품에는 피처, 조임새, 샤프트, 여러 가지 국제 표준 규격의 라이브러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여기서 다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는 경우도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서 체결 명령을 활용해 보겠는데요. 명령어를 실행 후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템플릿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러드린 템플릿을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스펙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육각머리 형태의 나사를 하나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경된 후에는 이러한 세팅 값들을 제가 템플릿화 시켜야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앞으로도 사용하실 때 계속 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템플릿으로 저장을 한 후 알고 있는 이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음을 누르시고 제가 지정한 치수로 도면에 삽입을 합니다. 원하시는 구멍의 시작점을 지정하고 끝점을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리가 계산이 되고요. 그립 표시를 지정하게 되면 볼트 체결이 한 번의 클릭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의 크기나 유형 변경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설계의 시간이 확실히 줄어드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렇듯 오토캐드 메케니컬은 기계 설계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의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설계를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캐드 메케니컬의 데이터 관리 및 보고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캐드 메케니컬을 통해서 작업 그룹은 중요한 설계 데이터를 구성 및 관리하여 정확한 보고서를 하위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관리를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요. 기계 설계 검증을 위한 계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계 생성기에 대한 스프링이나 캠, 벨트, 체인 생성도 가능합니다. 또한 설계 정보로부터 품봉 기호와 이와 연관되어 있는 BOM을 간단히 추출하실 수가 있고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토데스크 인벤터라는 3D 설계 도구를 통해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인벤터에서 3D 모델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 품봉 기호와 BOM을 손쉽게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품봉 기호를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선택하신 후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뽑아내고 싶은 품봉 기호를 자동으로 도면에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봉 기호의 데이터를 모아서 BOM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세팅가스에 이용하여 품목 기호의 형태 또는 구성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테리얼로 변경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 외에도 내부 특성값 또한 변경이 가능한데요. 제가 재질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이란 재질을 추가했고요. 이렇게 변경된 값들은 바로 부품 리스트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BOM으로 뽑으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선택한 부품에 대한 객체를 줌 또는 강조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서 좀 더 그 부품을 찾기가 쉬워지겠죠. 이렇게 작성된 부품 리스트를 도면에 삽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리스트는 항상 도면에 있는 데이터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보내기를 통해서 엑셀과 같은 외부 데이터로 내보내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거나 공유 가능합니다. 이처럼 오토캐드 메케니컬은 기계제조 분야의 설계자들이 오토캐드에서 구현하지 못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요. 여러분의 설계 환경을 드래프트가 아닌 디자인으로 이끌어내는 유용한 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지 못한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저희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설계자분들이 이러한 유용 도구를 활용해서 조금 더 메케니컬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바라며 금일 마지막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웨비나에서는 올해 출시된 오토캐드 2019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오토캐드 전문화된 툴셋 중에서 아키텍처 툴셋과 미케니컬 툴셋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오토캐드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 툴셋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7가지 전문화된 툴셋의 무료 체험판도 모두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설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방문하셔갖고 이 전문화된 툴셋들을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추첨을 해갖고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 설문조사를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토캐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